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 두 가지 기사가 좀 나왔던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휴일을 앞두고 가격이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일, 16일 영업일 하나, 영업일 하나 남겨두고 있죠. 리보 승인 여부가 16일 밤이나 17일 초에 나온단 말이에요. 17일 그 오전, 새벽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16일 밤부터 17일 새벽 사이에 나오는데 그 16일 HLB의 주가가 나오기 직전에 마무리는 좀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 내린 이유는요. 두 가지 그 기사 중에 한 가지 기사가 좀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요 기사도 작용이 됐지만 요 기사보다는 개인들 중에 좀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의 매물이 좀 나온 것이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지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이 뭔지 이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HLB 그럼 말씀을 좀 올리는데요. 기사가 한 두 개 정도 난 게 있어요, 여러분.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기사로 본다면은 한 가지는 그 생명과학건이 아니고 리보세라닙. 네, 요게 났죠. 네, 요게 한번 그 났어요. 요게 그 5월 13일, 5월 13일 4시 31분 발 기사로 이 전날 기사입니다만은 리보세라닙이 미 허가 앞두고 상업화 박차 가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한 얘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120년 K바이오 역사상 항암 글로벌 시작 첫 사례가 되는 건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이 기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성은 이제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요 엠메디 소비자 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만은 자, 이렇게 나왔죠. 미 중국 바이오업 누르기 한판. 그러니까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죠? 중국에서 전 세계 DNA 데이터 수집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려는 생물보안법 제정 추진이죠. 근데 이 생물보안법 제정 추진건에 대한 얘기는 이전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바이오 기업을 죽이기 위한 그런 보안법이라고 볼 수 있죠. 아직 뭐 발효도 안 된 그런 상태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것이 혹시 그 리보캄넬리주맙의 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생물보안법건과 관련한 것들은요,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 이 신약 승인건과 관련이 된 부분이 아니라 CDMO 업체 있죠? 네, CDMO 업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바이오 같은 업체들. 네. 근데 우리 삼성바이오는 물론 해당이 안 되고 중국 업체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쪽을 압박을 하기 위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업체, HLB, 엘레바와 같은 신약 업체하고는 하등의 상관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등의 상관도 없어요. 네, 여기도 기사 내용 좀 보시면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CDMO 업체와 관련된 부분의 생물보안법입니다. 여러분 생물보안법 자체가 이 기사도 그 지난 2월 6일 날 나왔지만은 생산하는 건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리보캄넬리주맙이 혹시 이 건 때문에 허가를 못 얻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순진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건에 대한 얘기는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CDMO 업체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사건이 이제 언제 나왔냐면은요. 5월 14일 12시 1분에 이 기사가 나왔다 이거예요.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오른쪽이 이제 분 차트입니다만은 12시 1분에 나오고 흐름이 좀 밑으로 밀리는 패턴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사실 그 휴일 전날 이렇게 음봉이 약간 길어진 거는 이 기사건의 영향이 있었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지금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생물보안법이나 이런 것들은 CDMO 업체에 해당되는 건이고 엘레바와 같은 리보캄넬리즘압과 같은 이런 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개의 영역이다. 네, 이걸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기사건도 기사건이지만 역시 아직까지 추스려지지 않고 있는 개인들의 승인이 안 날 것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개인들이 물량을 좀 일부 던진 거, 네, 그 정도 영향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건이 원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수급을 분석해 보면 알죠, 그죠? 네, 수급을 분석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창고 동향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창고 동향을 이제 보시다시피 주로 이제 매도 나온 창구가 NH투자증권, 그죠? 그리고 뭐 미래에셋 같은데, 그리고 뭐 KB증권 막 이런 데고, 매수가 오히려 들어온 데는 신한금투 같은 외국계예요. 얘네들은 샀다 팔았다를 좀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그 차트로 보면 막 이런 식이에요. 신한투금 같은 경우, 신한금투 같은 경우는 샀다가 또 팔고 막 이런 식입니다. 그죠? 물론 개인 창구도 팔았다가 또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이 승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승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의미 없는 매매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한 거고요. 신한금투 같은 외국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얘네들은 신한금투 같은 경우는 이른바 우리가 그 단타 매매 있죠. 네, 단타 매매, 알고리즘 매매라고 하죠. 네, 요런 건들의 부분이 나온 것이다라고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알고리즘 매매라는 것이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매매 조건이 있어가지고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죠. 그러니까 이게 빠른 속도로 시장을 붕괴할 수도 있고 불공정 거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요건을 좀 일단 그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를 100% 지금 잡지 못하고 있죠. 네, 이 알고리즘 매매로 최근 상황이 외인 매매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모습들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외국인 알고리즘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그 5월 10일 날 기사가 나왔지만은 외인 투자 전략이 장기 투자에서 초단타 매매로, 알고리즘 매매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신한금투 같은 경우에 장중에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이런 매매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알고리즘 매매에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공경 세력들이 그 장난 노는 거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창구 동향을 봐가지고 우리가 봤는데 그 두 가지예요. 이렇게 누른 이유는 개인들이 그 승인을 못 믿는 개인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매도 치고 나간 그런 원인이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알고리즘 매매, 그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작용이 됐다. 특히 이 알고리즘 매매는 1번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생물보안법 기사건, 그죠? 네, 그 건 두 가지 요인이 작용돼서 좀 미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CMC 실사 잘 마쳤잖아요.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승인 허가만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CMC 실사하고서 허가가 안 난 기업들은요, 통계적으로 볼 때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10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대개 90% 이상은 전부 신약 승인이 났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뭐 이런 90%의 확률이 아니라 뭐 99.99%의 승인 날 확률임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HLB의 리보세라닙의 승인은
명약 관한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봐야죠. 근데 이걸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해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극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수 삼수한 기업들은 1주나 2주 전에 그 결과 발표가 나지만 재수 삼수 안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 허가를 득하는 리버세라님은요. 정식 날짜를 정해서 발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은 16일 밤 17일 새벽 사이에 그 결과가 발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16일 날 시장이 당연히 열리죠. 목요일 날 열립니다. 여기서 또 주가 변화는 있겠지만은 그 승인 전 16일 날 목요일의 주가 움직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승인 후 주가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승인 후 주가예요. 그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HLB가 사실 그 60일선이 슬쩍 걸쳐지는 60일선에 걸쳐지는 패턴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21선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옆으로 누울 수가 있고 이 자리에서 좀 더 밀린다면 약간 아래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승인이 딱 떨어지면 여기서 폭발할 텐데 이 21선은 지금 현재 걱정할 이유가 없어. 그죠? 한 방이면 바뀌는 거예요. 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패턴은 일반인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소신이 약한 분들의 불안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마 16일에도 불안함의 극치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승인 전에 HLB 주가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다. 승인 후에 HLB 주가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승인 후에 HLB 주가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16일 날 또 거래가 되면서 다소 또 밀린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우리가 절대 흔들려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외인들 같은 경우도 지조 없이 알고리즘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프로그램 매수 매도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죠?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무슨 생각이 있어요?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인이나 또는 기관들이 선도한다. 특히 외인들이 선도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차라리 지금은 주가 궤적으로 봐서는 개인들이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승인 남은 개인들 속된 말로 이제 개떼처럼 들어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주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개인이 꼭 일반 개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큰 자금을 가진 큰 손들이 주로 주도한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인이 그냥 개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어쨌거나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제 수급도 말씀드리고 오늘 있었던 기사건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0년 K바이오 역사상 글로벌 항암 치료제를 개발한 사상 처음의 HLB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역사를 또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항암 최초의 기업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죠? 네, 이 고비를 넘겨야 될 거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승인 전 주가보다는 승인 후가 더 엑셀런트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자는 거죠.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최종 리뷰가 고점을 찍었던 거지만 여기서 고점 찍고 끝나는 패턴은 말도 안 되고요. 예, 이거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승인건이라는 큰 모멘텀이 있고 또 상업화라는 9월달 런칭건이라는 큰 모멘텀이 또 있고 또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이제 글로벌 빅파마라는 최종 목표가 HLB 그룹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호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리 조정을 겪었다가
승인 시점에서 새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새로 시작하는 거로 봐야죠. 우리가 리보세라님만 가지고 승인받는 걸로 HLB 그룹이 끝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리보캄넬리주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리보세라님 물질을 이용한 8개 적응증 확장하는 건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리보캄넬리주맙과 같은 것들이 이제 줄지어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승인을 리보세라님 물질에 대해서 얻었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에서 협업하자고 하는 건에 제안이 엄청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보캄넬리주맙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지막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최초예요. 최초 신약 허가를 받는 것이고 나중에 줄지어서 그 이후에 리보를 이용한 신약이 HLB 그룹에서 계속 탄생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승인이 시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뭐 하여튼 긴급한 재료는 하시라도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뭐 몇 시간이라도 좀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허가건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뭐 긴급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긴급 매매는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승인 떨어졌다 하더라도 떨어지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제가 메시지를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HLB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이분들에게는 제가 선택된 빠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HLB라고 꼭 주주라면 문자를 꼭 보내주시고 이 비상 상황을 대비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타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꼭 문자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 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달이죠. 네, 5월 달. 네,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그래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네,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만원 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네, 요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바닥을 딱 찍고 막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요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예,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이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 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